밥 안 먹는 아이는 그 밥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제 흰 쌀밥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밥이라고 하는 건 음식을 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음식을 잘 안 먹는 친구들이 있죠. 밥을 이제 먹이고 싶은데 안 먹는 친구들이 많죠. 그런 친구들은 되게 안타깝죠. 어릴 때는 또 그런데 좀 크면 클수록 조금씩 더 잘 먹게 되긴 하는데 그래도 계속 안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해요. 밥을 안 먹으면 첫 번째 굶기자 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주로 집안에 아빠죠. 아빠들은 굶기자 주의입니다. 대부분. 왜 굶기자일까요? 배가 고파 봐야 알지. 왜냐하면 특히 군필한 아빠들은 아실 텐데요. 군대를 가면 배고픈 게 어떤 건지 확실히 알게 되거든요. 배고픈 상황이 되면 누구나 먹게 돼 있다. 생존을 위해서. 그 본능적으로 알아요. 아빠들은.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특히 안 먹으면 놔둬라. 음식이 뭐 나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아빠들은. 남자들은 보통 그래요. 그런 게 많고 그 반대의 또 파가 한 명 있죠. 집안에는 또 먹이자. 대개는 누굽니까? 엄마 아니면 할머니. 할머니들이 먹이자에는 가장 1등 그거예요. 그 주의죠. 집안에 이제 나누면 이제 부모님들 특히 조부모님들은 애가 이렇게 너무 비실비실해서 안 돼요. 먹여야지 되지. 애 계속 굶기게 놔둘 수 있냐. 그리고 뭐 아이가 잘 먹는 거 보면 되게 기분 좋아하시고 안 먹으면 또 안타까워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밥을 잘 먹게 하려면 굶겨야 될까요? 먹여야 될까요? 네. 그것부터 이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먹는 게 뭐 이렇게 뭐 학술적인 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건 사실 솔루션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먹게 만들지? 네, 그게 중요한데 이거는 뭘까요? 유전이죠, 유전.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유전이죠. 통이 큰 아이와 작은 아이가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다시 한번 그 퀴즈를 내볼게요. 잘 먹다가 갑자기 안 먹는 아이는 통이 큰 아이일까요? 작은 아이일까요? 통이 큰 아이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잘 먹다가. 그럼 원래 안 먹는 아이는 통이 작은 애죠. 일단은 대개는 그래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은. 네,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다시 그 질문을 돌아가 볼게요. 굶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빠 말 듣고 굶기면 통이 큰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통이 큰 아이는 먹어요. 엄마 나 밥 줘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엄마 나 빵 줘 아니면 엄마 나 과자 줘 아니면 아이스크림 사줘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라도 먹어요. 통이 크면. 일반론입니다.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굶기면 먹어요. 그 통이 큰 아이가 있다면 아빠 말이 맞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근데 통이 작은 아이가 굶기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통이 작은 아이는요, 굶기면 땡스 그거예요. 엄마 안 그래도 먹기 싫었는데 고마워 이거예요. 얘는 굶기면 그냥 굶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자기는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이는데 그냥 고마운 거예요. 엄마가. 그러면 조금 다른 경우지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통이 큰 아이를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걷잡을 수 없이 커지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체중을 자랑하는 친구가 되겠죠. 그죠? 그걸 알고 해야 되는 거겠죠. 그죠? 통이 작은 아이를 굶기면 얘는 아예 안 클 수도 있죠. 영양 실조까지는 안 되겠지만 영양이 부족해지거나, 그죠? 좀 문제될 수 있겠죠. 비실비실하거나 좀, 그죠? 근육량이 좀 부족하게 크거나 그렇게 되기 쉽겠죠. 다음. 먹이면으로 해볼게요. 먹이면 방금 했죠. 통이 큰 아이와 작은 아이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아이가 근데 이것만 해볼까요? 작은 아이를 먹이면은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이의 성격에 따라 다른데요. 이제 한방에서는 양적인 성향, 음적인 성향 이렇게 나누는데 양적인 성향 아이들은 어떨까요? 물고 있다가 팍 뱉어요. 그죠? 화를 내요. 예, 예, 화를 내요. 예, 화를 내고 싫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혼나고 엄마도 양적이면은 그때는 어떻게 돼요? 계속 싸움이죠. 하루 종일 싸우는 거고. 근데 뭐 반대로 그 음적인 성향 아이들은 입에 물고 있어요. 저항하지 못해요. 그죠? 30분씩 물고 있어요. 물고 있다가 엄마가 이렇게 안 보이거나 하면 뱉거나 아니면 억지로 삼키거나 기다리고 있다가 그렇게 되죠. 이빨 다 썼겠죠. 잘 전략을 짜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 먹인다든지 무조건 굶긴다든지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아이 타입을 정확하게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어떤 아이인지 어떤 아이인지 판단하기 위한 제일 기본적인 게 일단 제가 말씀드린 구조적인 거 이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 전략을 또 한번 여쭤볼게요. 조금씩 자주 먹기 전략하고 한 번에 많이 먹기 전략이 있어요. 조금씩 자주 먹기 전략을 통이 큰 아이한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걔도 고맙죠. 계속 먹으니까 하루 종일 먹으니까 고마운 거죠. 음식이 안 그래도 먹고 싶었는데 밥도 주고 뭐 과일도 먹고 뭐 간식 뭐 이것저것 먹다 보면 그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이렇게 되겠죠. 네, 엄청 크게 되겠죠. 좋은 거 아니죠. 그 통이 작은 아이가 조금씩 자주 먹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해볼 만은 한데요. 단 조건이 있어요. 간식은 안 돼요. 주식을 자주 먹는 거는 괜찮아요. 3끼, 4끼, 5끼도 괜찮아요. 그건 괜찮은데 간식만 아니면 조금씩 자주 먹게 해볼만 해요. 왜냐하면 안 먹는 애를 갖다가 앉혀놓고 1시간 동안 먹일 수 있는 능력자는 엄마들은 정말 드물고요. 할머니들은 많아요. 근데 엄마들은 잘 안 되세요. 근데 그런 게 어떠냐면은 아이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그 성격에 따라서 너무 심한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뭐 트라우마가 될 수 있어요. 정말 계속 그러면. 그래서 전략을 이것도 잘 짜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한 번에 많이 먹기는 어떨까요? 통이 큰 아이가 한 번에 많이 먹기. 한 번에 많이 먹기 좋은 전략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에 많이 자주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엄청 이렇게 크게 되겠죠. 한 번에 많이 식사 시간이 텀을 길게 횟수를 작게 가져가면 좋아요. 통이 큰 애들은. 왜 요즘 다이어트 할 때 간헐적 단식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한 번에 많이 띄엄띄엄 먹는 게 결국 간헐적 단식이잖아요. 그죠? 날씬해지잖아요. 그러면 그죠? 배고프게 한 끼 한 끼 감질맛 나게 조금씩 먹이면 안 돼요. 통이 큰 애들은. 먹고 싶을 때 왕창 많이 먹게는 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그 식사 사이 간격을 조금 늘릴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먹는 걸 그 탄수화물 위주로 많이 먹지 않으면 이제 단백질이나 이런 걸 좀 많이 먹으면은 배가 꺼지는 시간도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그 텀을 약간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 배가 작은 아이들은 한 번에 많이 먹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잘 못 먹고요. 억지로 밀어넣으면 체하죠. 체하면 어떻게 돼요? 토하고 아니면 배가 늘 아프고 그죠? 문제가 되겠죠. 계속. 네, 이거는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배가 작은 아이들은 적정량, 그 아이의 적정량을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먹어야 되겠죠.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에요. 저희가 이제 포괄적으로 질문을 좀 받아왔는데 반찬을 거의 안 먹는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상 정말 그냥 반찬 안 먹는 아이 거의 안 먹는 게 그냥 안 먹는 거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원장님 속 시원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먹여야죠. 답이 나왔네요. 먹여야죠. 네. 다른 게 밥만 먹는 애들이 있어요. 보면. 그렇죠. 밥을 좋아해서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밥만 먹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 반찬은 싫어하고 또 좋아하는 게 있어요. 면. 그죠. 면 많이 좋아해요. 네. 국수나. 국수. 네. 부르륵 넘어가는 거. 재밌죠. 달고 일단 쉽게 넘어가는 것들 좋아하는데요. 그런 음식들은 열량은 높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는 충분한데 그런 음식들이
사실 다른 영양소들 예를 들면 뭐 단백질이나 뭐 미네랄이나 여러 가지 뭐 섬유질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반찬을 무조건 먹여야 되는데 네. 고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이들이 잘 먹어요. 또는 안 먹는 아이들도 만약에 만으로 5살, 6살 아이들인데 고기를 안 먹는다. 그러면 돌 정도의 식단으로 다시 돌아가서 고기를 먹어보면은 먹는 경우가 있어요. 돌 정도 때는 왜 저런 거 먹잖아요. 안심, 아주 부드러운 거. 네. 그런 건 먹을 수 있는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먹이시면은 좀 반찬을 먹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조금 먼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먹는데 입 안에 물고 이렇게 네. 볼을 빵빵해가지고 계속 아침에 있어요. 그러고 그러니까 다 먹은 줄 알고 아 해봐 하면 입 안에 가득 들어있고 좀 보기 싫잖아요. 그 식은 거. 그 자식이지만 좀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고. 근데 그걸 안 삼키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은 우유, 뭐 요구르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삼키려고 하는데 이게 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빨 다 썩고 그렇죠. 아까 강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 네. 그런 경우는 전량이 좀 발라야 돼요. 그러니까 좀 배가 크고 통이 큰 친구들은 그럴 땐 아예 굶기는 게 좋고요. 아예. 네. 한 끼를 굶기는 것도 방법이지만 한 끼를 통째로 굶기지 않더라도 식사 시간을 1시간 정도만 늦게 먹으면 그런 경우는 훨씬 잘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배가 작고 원래 밥 안 먹고 작은 그 통이 작은 친구들은 소용이 없어요. 계속 물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먹이는 시간 자체를 줄여야 돼요. 1시간씩 먹이면 안 되고 시간을 좀 짧게 네,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30분 이내로 음식 양을 좀 줄이고 네. 그 대신 뭐 배고프면 다음 끼를 조금 빨리 당겨서 먹이더라도 한 끼 양은 좀 줄이고 스트레스를 피차 줄이는 게 좋아요. 사실 엄마들 입장에서는 많이 먹이고 싶고 그쵸. 그 끼니 때마다 더 맛있는 거 더 많이 먹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애들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사실 차리려면 힘들고 엄마 열심히 차렸는데 안 먹으면 꼴보기 싫고 그렇잖아요. 화나죠. 화나죠. 안심 얘기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이 키우면서 안심을 먹어보는구나 하는 생각을. 그지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래요. 자, 계속해서 또 질문 좀 네. 읽어볼게요. 두돌이 지난 아기인데 밀가루 음식을 너무 좋아한대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거든요. 먹여도 되는지 사실상 엄마들은 이제 밀가루를 조금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두돌이 지난 아이 밀가루 음식 괜찮을까요? 먹이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먹이면 안 된다고. 스마트폰을 몇 세에 주세요 아이들한테? 예전에는 최대한 늦게 주셨거든요. 네. 가면 갈수록 너무 많이 지금 스마트폰 주는 연령이 내려왔어요. 그죠? 그 삶이 그렇게 되니까 팍팍하니까 애들 손에 스마트폰이 맞아. 가는 거예요. 밀가루 음식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어차피 알게 되고 어차피 라면 먹고 어차피 떡볶이 먹겠지만 예, 노출되는 연령은 최대한 뒤로 가능하면 미루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차피 가공식품이고 탄수화물 중에서는 좀 가장 나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설탕, 밀가루, 뭐 이렇게 그죠? 삼백식품 이렇게 있잖아요. 가급적 미룰 수 있는 만큼은 미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엄마들에게 숙제네요, 사실은. 네. 이게 사실 저희 아이도 라면에 한번 궁금해하잖아요. 꼬불꼬불하고 그러니까 물에 이렇게 씻어서 줬더니 안 먹을 줄 알았어요. 그럼 매울 걸 못 먹을 걸 라면만 끓여달라고. 맛있네요. 맞아요. 저도 맛있거든요. 좋아하시죠 밀가루? 근데 왜 애들 못 먹어요? 저는 안 먹어요. 안 드세요? 네, 저 밀가루 끓인 지 한 8년 정도 됐어요. 네. 끊으신 거죠? 저는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면 안 먹어요. 먹을 게 밀가루밖에 없으면 먹는데 네. 웬만하면 안 먹어요. 그럼 원장님 밀가루 대신 뭐 드세요? 그러니까 라면을 일단 안 먹고요. 네. 빵도 안 먹고요. 그 대안. 네? 요런 거 이제 먹고 싶을 때 네. 요런 걸로 조금 줄 수 있는 원장님 이제 드시니까 뭐가 있을까요? 호밀빵 막 이런 거 막 얘기하잖아요. 무슨 뭐 조금씩 다른 식의 근데 이왕 먹을 거면 통밀빵 이런 게 낫죠. 통곡류를 쓴 빵이라든지 아니면 뭐 밀가루도 우리밀이나 뭐 이런 걸 쓴 게 낫죠. 수입밀은 아무래도
들어오는 과정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그런 걸 선택하시는 게 좋지만 저는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는 거. 맞아요. 짜장면 엄청 맛있는데. 아. 짜장면 제 애들 막 아내는 입에 잘 묻히고 먹는데. 먹으면 귀엽고 사진 찍고 이렇게 안 되는구나. 안 되는데. 가급적이면 밀어보시는 게 좋다는 맞아요. 거죠. 일단 한약에 하이키드든 성장을 돕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 성장에 필요한 걸 막 먹이고 싶은데 또 그게 좋은 걸 수도 있고 조금 단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뭐 제품들도 있고 뭐 치료도 있고 그런데요. 뭐 하이키드 이런 건강기능식품 요즘 너무 그쵸? 많잖아요. 네, 너무 많습니다. 그런 제품들의 특징은 뭐냐면 범용성이죠. 그러니까 홍삼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누가 먹어도 괜찮을 만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을 수가 있고요. 한약은 맞춤이겠죠. 한약이라고 하는 게 성장에 도움되는 처방이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비위나 소화기 약한 친구들은 그거 강화해서 잘 먹게 하고 소화 잘 되게 해서 성장 도와주는 거고, 감기 달고 사는 아이들은 뭐 면역 쪽으로 좀 강화해서 그 성장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맞춤이라는 면에서는 또 그게 장점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네. 또 뭐 성장 호르몬 치료 받는 친구들도 있고 네. 뭐 다양한 치료가 있죠.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비교를 해봐서 선택을 하시는 게 네네, 직접 진료를 받아보시고. 네, 좋을 것 같아요. 또 질문사항 있으시면 조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질의응답으로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엄마. 네. 9살. 9살. 야채를 거의 안 먹어. 볶음밥을 해도 볶음밥을 해줬는데 어렸을 때 볶음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질려서 그런지 전 질릴 정도면 그냥 상당히 많이 먹었던 건데. 네. 맞아요. 안 먹으니까, 맞아요. 먹이고 싶은 맞아. 지금도 진짜 이유식 하듯이 달게 다져서 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먹기 싫어해요. 먹는데 억지로 먹는 거죠. 기다릴까요? 30살까지? 아, 네네네. 네, 그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가 그 야채 중에 어떤 거를 또 유독 채소를 좀 안 먹으려고 하는 거? 다요. 근데 왜냐면 사실 아이들이 말과 행동에는 정말 이유가 있거든요. 정말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편식도 그냥 이거 안 먹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이게 아니라 이 아이가 안 먹는 이유가 분명히 이제 있을 거예요. 이제 아이한테 네. 입에 넘어가는 그 약간 그 식감 까칠까칠한 느낌. 그게 이제 씹는 그 김치 같은 거 아삭아삭한 씹는 거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과일도 여러 가지 먹는 건 아니에요. 먹는 게 딱 한정돼 있어요. 네. 사과, 배, 그거요. 딸기도 이번에 처음 그 애기들 이유식할 때 잘게 자르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처음 시작해서 9살 때 처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되게 먹이고 싶은데 얘가 이러니까 이제 내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안 먹으니까 아마 되게 화도 나시고 지치시고 네 그러니까 이런 사실 아이가 먹는 것도 중요한데 엄마랑 이제 소통이 너무 이제 중요한 부분 감정적인 이제 교류 근데 우리가 자꾸 애쓰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태호 씨도 너무 애쓰지 마라 왜냐하면 이 감정적인 부분이 아이한테 전이가 된 게 더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단 저도 제 아이도 제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이도 정말 안 먹는 아이들은 살도 안 쪄요. 또 까다롭고 예민해. 또 편식해. 이게 다 이렇게 아울러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도 제 아이를 보니까 일단 편식은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보니까 저는 정말 큰 아이가 힘들었어요. 까다롭고 예민한 기질의 아이인데다가 먹는 것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일단 크니까 좋아지기도 하고요. 일단은 저는 엄마가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힘은 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이 아이를 왜냐하면 우리가 볶음밥도 아까 질렸을 거라고 하셨는데 질린 거 맞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안 먹으니까 먹을 때 왕창 집어넣어 버려요. 모든 종류의 재료를. 그럼 이 아이는 얘가 무슨 맛인지를 사실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게 불편한 게 뭐가 하나 딱 걸리면 다 안 먹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를 다 잘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또래에 비해서 약간 통통하다니까 그거는 너무 감사할 일이거든요. 네. 네 먹고 싶은 걸 먹을 때 키라도 크게 음. 먹고 싶은 거라도 먹어라. 음. 우선은 자기가 먹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냥 먹는 게 그냥 계란, 고기, 생선 그런 거밖에 안 먹었어요. 네. 근데 크기는 잘 컸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살을 올리다 보니까 키는 크니까 그런 건 다 좋은데 약간 옆으로 이제 네. 아들인가요? 아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엄마가 그냥 예를 들면 뭐
뭐 몇 달은 한두 달 아니면 한 달에는 나는 당근만 먹게 하겠다. 그러니까 한 가지씩만 조금 해봤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편식을 고치려면 한 재료를 가지고 30번은 요리를 해야 된다라고 해요. 다양한 방법으로. 근데 우리는 이거를 과연 원래 이제 보통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몇 번 해보고 이거 안 돼요.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근데 아이가 또 크가면서 어릴 때 안 됐던 게 이제 크면 또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엄마의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마냥 막 웃으면서 한번 해보자. 즐겁다 이게 아니잖아요. 너 안 먹기만 해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자 먹어. 사실 저는 어릴 때는 진짜 먹는 거 이 양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엄마와의 감정적인 교류거든요. 이게 안 되면 먹는 양이 많다는 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에서 이제 사실 이 아이는 이제 여러 가지 걸 봐야 되지만 혹시 이제 시간이 나면 조금 저랑 이제 끝나면 제가 상담도 해드릴게요. 근데 이 아이가 진짜 이 재료 때문에 안 먹는 건지 그리고 저도 저희 딸아이가 당근을 안 먹어가지고 제가 어서 주워 들은 걸로 딸 앞에서 밥을 먹을 때 당근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거의 한 3, 4일을 계속. 그러니까 처음에 저걸 당근을 왜 이렇게 먹어 이렇게 보다가 계속 맛있게 보니까 저게 맛있는 건가 아빠가 막 저는 막 즐겁게 와야 막 먹으니까 딸아이가 궁금해하더라고요. 그거 무슨 맛인데 했더니 안 돼 이거 아빠 거야 맛있는 거야 했더니 나중에 엄마한테 당근을 달라고. 근데 이제 먹어보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앞에서 진짜 맛있게 먹으면 아이들이 그 음식을 먹고자 하는 욕구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이 좀 하기 싫으면 아빠들한테 좀 시켜가지고 맛있게 한번 먹어보라고 하면 그 음식을 조금 접하는데 좀 편하게 되더라고요. 네.